수익률을 보고 보통 그 수익형 부동산, 상가, 상가, 건물, 예. 그죠. 꼬마 빌딩, 이런 근생 이런 것들은 수익형 수익률을 보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수익률이 좀 부풀려진 그런 경우에 많이 현혹돼 가지고 잘못 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상가를 사면 여기서 뭐 월 1,000만 원씩 나오니까 네. 야, 수익률이 뭐 7%, 8%네 이러면서 그렇죠. 매입하는 네. 노후를 위해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기적인 마케팅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고의성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 조금 양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부러 속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분양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런 임차에 맞춰놓고 분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상가 점포 분양할 때 그런 경우인데 이게 그게 뭐 오랫동안 그게 좀 관행이었잖아요. 이쪽 분야에. 이쪽 분야에. 근데 이제 그거를 분양받는 사람은 아마추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고 이게 이 수익률이 계속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비싼 돈 내고 이렇게 분양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출 많이 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예상치 않은 상황이 되면은 그 수익률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단기 임대차를 좀 했다. 그 지금 임대차가 뭐 한 1년이나 2년 정도로 짧은 기간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상 뭐 10년 뭐 보호도 되고 하니까 10년 동안 이 있겠지. 임차인이 좀 오래 가지 않겠나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서 잠깐 나가버리는 거예요. 계약기간 끝나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다른 세입자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세가 안 받쳐주는 거죠. 임대료가 옛날에 그 세입자 그 보통은 이제 분양회사가 맞춰준 세입자죠. 그 세입자의 임대료보다도 훨씬 적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속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찌 보면은 할 말이 없죠. 이 임대인도 건물주도 그렇죠. 건물 샀는데 임대차 기간 끝나면서 세입자가 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착각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입자가 계속 있을 거라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짝사랑이죠. 있었으면 좋겠다. 이 월세를 계속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상대방 생각은 안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통의 임대차라 그러면은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그 분양하는 회사가 그거를 거짓말로 막 그 세입자를 넣고 그다음에 또 계속 있을 세입자처럼 또 부추기고 10년 동안 계속 할 거야. 이 세입자는 뭐 이러이러해서 계속 할 사람이다. 자기가 볼 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속이게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하나 이제 그 자주 발생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임대차 기간 샀는데 그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길어요 또. 좋은 조건이에요. 5년. 5년 이렇게. 근데 그러면 적어도 내가 5년 동안은 확실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로 이제 사게 되는데 의외의 이제 어떤 상황에 또 놓이게 되는데 그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그 중도 해지권, 상가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 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입자가 들어온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5년짜리 계약이기 때문에 한 4년 6개월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수익률이 아주 좋겠다, 충분하겠다 싶어서 샀는데 갑자기 소유권 바뀌자마자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중도해지권. 중도해지권으로. 와, 근데 진짜 황당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보통 상가 임차인의 그 중도 해지권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가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5년 기간 딱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지. 그렇죠. 계약서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렇죠. 야, 그 당하기 쉽겠네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야, 이건 진짜 짜고 하는 거네요. 이건 약간 법리를 아는 사람들이 장기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동산이나 집어넣고. 만약에 그게 우연히 그 세입자가 이제 뭐 들어와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우연히 이제 그런 일이 겹쳤다 그러면 그거는 우연이지만
이걸 만약에 그걸 알고 이걸 5년짜리로 계획해서 미끼를 던져가지고 상가 분양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계약 해지하는 그런 수법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했다면 이건 아주 고도의 사기꾼이죠. 그렇네요. 네. 저도 그런 문의가 좀 옛날 때 왔거든요. 네. 어떤 나이 은퇴해가지고 이런 분양 상가에 얼마가 나오는데 이거 네. 귀찮지 않을까? 이거 노후 준비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지 말라고. 네. 상가 관리가 쉽지가 않는다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임대차 기간이 길다 그래서 꼭 이게 보장된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임차인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 이제 뭐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갈 수도 있고 또 중도 해지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뭐 임차인이 영업이 안 돼서 이렇게 나간다, 내가 좀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분양받기 위한 좀 들러리 임차인이 아닌가. 짜여진. 그런 부분도 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워낙 이게 분양이 어떤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되니까 무조건 월세 많이 주는 임차인 넣어서 팔아야지. 그렇습니다. 공실로 누가 삽니까? 워낙 이게 이제 분양가가 고분양가다 보니까 그거를 누군가 사주기 위해서는 그만한 미끼가 필요하잖아요. 그 미끼로 지금 들러리 임차인 이걸 동원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분양업자들은 자주 쓰는 스토리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들러리냐 가짜냐 이걸 판별하기가 실무적으로도 쉽지가 않아요. 실무적으로도. 자,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닥쳤다고 한번 해보죠. 그게 뭐 단기 임대차 해가지고 기간 끝나서 나갔다든지 또는 장기 임대차인데 기간 도중에 중도해지권 통해서 나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야 사기다 이래가지고 그 두 사람을 임차인하고 뭐 매도인 분양업자 고소한단 말이죠. 사기로. 그런데 이제 그걸 사기라고 단정하기가 힘든 것이 두 사람은 이제 어쨌든 잘 아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게 사기라고 한다면. 그죠? 그렇죠. 연락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미리 입을 맞춰 놓는 거예요. 게다가 뭐 보증금도 건너가고 월세도 내고. 진짜. 진짜로 1년 뭐 단기간이든 아니면 일정 기간이든 그렇게 이제 실제로 보증금 월세 이런 것들이 건너간 상황이니까. 자료를 만들어 놓는 거네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사기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내가 어려워져서 그렇게 한 거지. 그걸 계획적으로 뭐 분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아까 기사를 좀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기사가 지금 이게 서울 서초동에 5층짜리 꼬마 빌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매매가 됐는데요. 근데 이 매매된 직후에 그 건물 전층을 임차인이 있었답니다. 통임대. 맞아요. 그 통임대인이, 임차인이 그 중도해지권을 행사해서 나가버렸대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이제 공실률이 0%에서 100%로. 그렇게 바뀐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이제 통임대로 해가지고 월 3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주 비싸게 매입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졸지에 이게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빵원이 되고 임대 수익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놓인 거죠. 그래서 건물주가 굉장히 이제 황당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이거를 이제 임차인 나가고 나서 부랴부랴 이제 새로 임차인 구하려고 내내 보니까 월 2,400에도 안 나가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3천을 받았었는데. 3천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때서야 이제 이게 좀 속은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게다가 이게, 유명한 그 부동산 유튜버가. 누굴까? 유튜버가 개입해서 이걸 이제, 투자자들한테 자기 혼자 그걸 개발을 못하니까 여러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모아서 그 다음에 토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임차인 선정도 좀 하고 맞춰놓고
비싼 값에 팔아버린 이런 이제 기획을 그 유명 유튜버가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구설수에 와 누굴까 몇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돈도 뭐 수억 원 컨설팅 보수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이제 관심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가 분양이죠. 그렇죠. 상가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점포를 쪼개서 파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통으로 다 팔아버린 거니까 수법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가짜냐, 가짜 임차인이냐 아니냐, 기획된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이제 밝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비슷한 구조가 나오는 거죠.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해서 임차인 선정까지 했는데 바로 나가버리니까 이건 그러니까. 야.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아무래도 소송하다 보면 변호사로서 이런 케이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양천구에 있는 이제 꼬마 빌딩 매매였어요. 이제 매수자 사서 이제 그 당시에는 살 때는 그 임대차 조건, 월세 뭐 보증금 이런 걸 보니까 수익률이 좀 잘 나오더라. 이래가지고 샀는데 계약하고 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건물주인 한 개층이 그 임차인이 그 건물주의 딸이랍니다. 전 소유자의 딸. 네, 그렇죠. 매도인의 딸이죠. 매도인의 딸이고, 그래서 이제 의심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가짜 아닌가 이런 그 공실이 있는 거 아닌가 원래. 근데 그거를 팔기 위해서 메꿔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또 그런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주변 시세를 좀 조사해 보니까 이게 임대료가 좀 과도하다는 거예요. 좀 너무 높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속았다라는 생각에 이제 저를 찾아온. 계약은 다 하고. 계약은 하고 잔금 치르기 전에 그 뭐 계약 해제가 가능하냐, 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이제 자문을 받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가족이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이. 그게 이제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이제 어쨌든 자문만 제가 좀 해드렸는데 이게 일단은 가족이라고 해서 당연히 거짓말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하여튼 그 문제가 되니까 이걸 뭐 계약 해제가 당연히 가능하다, 또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딸한테 뭐 임대 주지 못하란 그런 법은 없잖아요. 없죠. 법은 없죠. 집도 뭐 가족한테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상가는 뭐. 야, 그러면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될, 만약에 분양 받더라도 아니면 매입하려 그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계약서.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시면은 이게 임차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대로 믿을 건 아니다. 이걸 좀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약서 확인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약서 적어도 계약서는 봐야 되는데 그냥 얼마나 듣고 그냥. 그렇죠. 이게 뭐 중개업자들이 브리핑 해준 그 종이 표 요걸 보고 수익률 그냥 표. 그대로 믿고 계약서도 안 보고 계약하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그 표라고 하는 것은 중개업자도 그거를 뭐 듣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임대료를 그 뭐 실제 받는 거 하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 거 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년 렌트프리를 주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받았으면 맞습니다. 반값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제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임대차 계약서를 좀 봐야지. 그죠? 그렇죠. 임대차 계약서를 봐야. 물론 뭐 임대차 계약서에 모든 게 다 나타나 있는 건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적어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대로 실제로 그게 수익률이 나오나라고 하는 그 과정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또 만약에 그게 달라진다 그러면 계약을 조금 엎을 수 있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또는 매매 대금을 좀 깎아버릴 수 있는 그런 특약 같은 거 그런 게 좀 필요하단 말입니다. 와, 이거 진짜 자문을 받아야 되겠네요. 이게 진짜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그게 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기는 분야가 바로 상가 점포 분양할 때 그때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워낙 지금 혼탁하기 때문에 고분양가고 뭐 막 지어진 거기 때문에 수익률도 잘 모르고 그렇죠. 시세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거기서는 워낙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거기는 또 이제 계약서에 무언가를 그런 일이 있으면 뭐 매매 대금을 얼마 감액한다 또는 계약 해제를 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도 분양회사라는 게 분양해버리고 그냥 없어지는 그렇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중에 재판해도 이겼어도 실제로 배상 받기가 돈을 돌려받기가 힘든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그런 면에서 분양은 워낙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할 필요가 있고 약속했다고 그래서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요. 안 나가실 거죠? 물어봤다. 예, 안 나갈 겁니다 하고 계약하면 이제 바로 나가겠다고 얘기하면 뭐 임차인이 나가면 내가 돈을 돌려준다, 계약 해제해준다 이렇게 적어놓고도 나중에 돌려줄 돈이 없는, 그죠? 분양회사가 이제 어디 그렇죠. 손들면 되죠. 그렇죠. 뭐 청산해버리고 이제 정리해버리니까 사업을. 이거 자문을 꼭 뭐 분양이든 매입이든 할 때 자문을 받아야 되겠네요. 네. 120억짜리인데 그렇죠. 와. 그래서 이제 또 뭐 계약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임차인한테 뭐 계약을 연장할 건지 또 뭐 중도 해지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사기성 있는 뭐 들러리 임차인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매매 계약하고 나서 임차인들도 요즘은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건물주 바뀐 걸 기화로 해서 땡큐. 기화로 해서 그만둘라 그랬는데.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임차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혹시 내가 산 건물의 임차인이 나가버리지 않나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좀 자세하게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뭐 계약 해제 또는 뭐 대금 감액 그런 부분이 이제 감안해가지고 그런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 부분을 계약서에 좀 정확하게 좀 반영을 하셔야 나중에 분쟁에서 조금 이게 잘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걸 안 해놓게 되면 계약에서 법의 도움을 받기가 법으로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런 이제 상가 수익률을 바라보고 뭔가 하는 그런 상가 점포 계약 같으면은 매매 계약 같으면은 이게 자문이 참 중요한 분야예요. 그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뭐 건물 사서 내가 헐고 뭔가 내 걸 짓겠다라고 하면은 수익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전혀 필요 없진 않죠. 여기에 얼마 정도 수익률이 나왔다. 과거에. 그렇죠. 그럼 내가 새로 지으면 얼마쯤 받겠다. 올라가니까 그렇죠. 얼마에 살 수 있다. 그래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수익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만 임차인을 적어도 이제 승계해서 끌고 가서 내가 그 수익률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면을 따질 게 참 많아요. 아니 집도 이 시세 조회가 중요한데 상가도 시세 조회를 진짜 꼼꼼히 해봐야 되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도 집은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가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상가점포는 여러 가지 뭐 위치라든지 그렇죠.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횡단보도 하나에 뭐 그렇죠. 올라가고 너무 차이가 버스 있으니까 정류장, 지하철역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분양하는 사람 또 매도하는 사람 말만 믿지 말고 또 적어도 적어줘둔 계약서만 믿지 마시고 여러 가지 주변 시세를 잘 파악을 해서 이게 혹시 부풀려진 게 아닌가, 동원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